급수를 나가봅시다. 급수라는 건 무한합이에요. 합이에요, 무한합. 여기 있죠. 수열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AN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A1, A2, A3, AN 이렇게. 이 느낌을 잘 봐야 돼. 여기를 다 컴마로 찍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얘를 보고 지나가고 얘 보고 지나가고 얘 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지? 그래서 결국 AN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무한합 급수라고 하면 급수는 어떻게 되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그래서 AN까지 더하고 더 더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한히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하면 좋을까? 우린 시그마 기호를 썼으니까 시그마 n이 1항부터 무한대항까지 an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이제 급수의 기호예요. 됐어요? 급수는 바로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예요. 더한다 라고 했을 때 더하는 건 자, 수열, 요게 조금 이건 선생님의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내 표현이라서 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얘를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고 얘를 합의 극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맞아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이런 느낌이야. 어디로 가? 라는 거지. 그럼 지나가고 나면 볼 필요 없어요. 맞아?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계속 어디로 가는지 따라만 가면 돼. 걔만 보면 돼요. 그죠? 근데 급수는 모든 항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영향을 줘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얘는 첫째 항이 1이었어. 그 다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가 2n분의 1이야. 2n분의 2n-1분의 1인데 어쨌든 2n분의 1이에요. 그럼 계속 가면 어디로 가요? 1024분의 1. 뭐 여기 점점점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지, 그치? 이게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자, 선생님이 조금 다른 수열을 해서 여기가 2부터 시작해. 1, 2분의 1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역시 0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첫째 항은 그러니까 규칙만 어느 정도 명확하면 첫째 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첫째 항이 만에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공비가 2분의 1이면 결국은 0으로 가.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다 더했더니 얘가 10이 나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첫째 항이 1이었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첫째 항이 2가 되면 10보다 더 커지겠죠? 달라져요. 왜? 이 첫째 항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 다 더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수는 처음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고 급수는 사실은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명확한 급수. 확실한 결과. 확실한 결과의 급수. 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떤 급수가 있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이야. 어디로 갈까?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2,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3, n번째 항까지 더하면 n, 무한대까지 더하면 무한대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명확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큰 애들은 다 무한대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 3 더하기 4 심지어는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런 것도 무한대로 가요. 잘 봐.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봐.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1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야. 그래서 얘랑 값이 똑같아. 왜? 항이 무한하니까. 항이 무한하다는 건 여기가 정말 무한히 많아서 두 개씩 더해서 1로 만들어도 항이 모자라지 않은 거예요. 얘에 비해서 하나도 모자란 게 없어요.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렇게 따지면 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더하는 거나 n분의 1을 막 더하는 거나 그러니까 이미 어떤 수를 더하는 건 다 무한대로 가요. 단 하나 0을 더하는 것만 빼놓고 이런 거 되겠네요. 세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런 것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당연히 무한대로 가요. 그러니까 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으면 더하면 무한대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너무 명확해요. 왜? 이게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심지어 얘는 2개 더하면 2가 되고 3개 더하면 3이 되고 4개 더하면 4가 되고 해서 이걸 또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아주 확실한 결과의 급수예요. 근데 조금 이제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n분의 1을 더해가는 거야. 값이 적어지잖아, 그치? 처음엔 하나 더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고 점점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해지는 값이 작으니까 언젠간 조금 머무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급수가 사실은 까다로워요. 이런 건 과연 수렴할까? 그러니까 아직 수렴 발사는 얘기 안 했는데 더해가면 얼마가 될까?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거 무한대가 돼요. 알겠죠? 요거는 조금 증명 방법을 알아두세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거 다 적어 놓으세요. 자, 증명은 봐.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어? 내가 선생님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그걸 마치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니까 어떤 얘보다 작은 애를 하나 끄집어내. 이걸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작은 애를 하나 끄집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지웁시다. 자, 증명을 해보면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애를 만들 건데 어떻게 작은 애를 만들 거냐면 일단 1은 그냥 두세요. 그쵸?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도 그냥 두자. 3분의 1보다 3분의 1은 예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건 이제 좀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3분의 1은 좀 예쁜 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와서 3분의 1을 누구로 만들 거냐면 4분의 1로 만들 거예요. 그럼 3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3분의 1이 커? 4분의 1이 커? 3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거야. 그치? 여기까지 비교하면 일단 밑에가 더 작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너도 4분의 1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5분의 1이 붙죠? 5분의 1 대신에는 8분의 1을 쓰는 거예요. 6분의 1 대신에도 8분의 1을 쓰는 거예요. 7분의 1 대신에도 8분의 1을 쓰고 8분의 1 대신에는 8분의 1은 그냥 8분의 1로. 됐어요? 9분의 1부터는 16분의 1로 쓰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작죠? 이쪽보다는 이쪽이 확실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무한하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2분의 1. 이렇게 4개 더하면? 이렇게 8개 더하면? 다 2분의 1이 나오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식은 뭐랑 같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바뀔 거야. 2분의 1씩 다시 합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무한대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더 크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방법이에요. 자, 다섯 번째. 이런 애가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갈까? 얘도 몰라요, 전. 근데 아까 분수를 더해도 얘는 무한대였으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얘는 좀 빨리 줄지. 그럼 어디로 갈까? 근데 얘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리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를 쪼개면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이 돼. 자, 처음에 얼마를 채워? 1을 채워요. 됐죠? 1 더하기 1의 절반이 2분의 1이죠? 맞아요? 1의 절반이 2분의 1이에요. 절반을 채워요.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얼마 더해? 여기 2분의 1이랑 같잖아, 그치?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이게 4분의 1이랑 같은데 절반을 하면 이게 8분의 1 더하기 그거에 또 절반을 채우면 여기가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점점 채워나가긴 하는데 넘어갈 것 같지는 않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은 계속 가면 여기를 채워가지 않을까?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만큼 급수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적어 놓으세요. 종이 줘? 종이 필요해? 있어? 적을 수 있으면 적어 놓고 너무 급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한테는 또 급수를 쉽게 풀 수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급수는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몇 개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해둘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자, 선생님 이어서 해봅시다. 여기만 지울게. 뭐를 쓴 거죠? 자, 이렇게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넷째 항 더하기 해서 AN도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급수가 어려운 이유는 앞에 모든 항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급수를 배우기 전에 뭘 배웠냐면 수열의 극한을 배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의 극한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더한 값을 우리는 S1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 더한 값을 우리는 S2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더한 값을 우리는 S3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요렇게 더하면 S4가 가서 여기까지 더한 걸 우리는 SN이죠. 이렇게 보면 얘는 합을 나타내는 수열이 돼. 합에 대한 뭐가 돼? 수열이 돼. 선생님 여기 덧셈으로 표시했어? 아니지, 컴마로 표시했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수열의 극한은 컴마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끝. 아, 드디어 얘를 수열로 표시했네요. 그죠? 따라서 급수는 합을 나타내는 수열의 극한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수업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든지 해야 돼. 오케이.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야 돼요. 알죠? 햄버거를 먹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조금 갑시다. 괜찮죠? 선생님 시간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세요. 요거 왜 k가 안 쓰고 n 쓰냐면 k 쓸 때는 여기가 n이라서 헷갈릴까봐 사실은 다른 n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k 여기는 n을 쓰기 때문에 여기다 k라고 바꿔준 것 뿐이에요, 문자로. 근데 지금은 여기가 k n이 아니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는 급수의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합의 수열의 극한으로 바꾼다.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으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S1항, S2항, S3항, S4항, SN항. 얘가 어디로 가는지 보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SN 어디서 봤어? 수열 공부할 때 봤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바꿔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급수는 수열의 극한으로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까지는 수열의 합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부분합이라 그래요. 그 결과가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수렴하지 않으면 즉 특정한 값으로 나타낼 수 없다면 그때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뭐 기본 문제를 풀어본 것도 많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제
이거 급수의 합이라 그러긴 하는데 조금 뭐 알파로 써도 돼요. 그냥 알파로 써놓으세요. 썸을 뜻해서 그냥 S라고 그냥 쓰기도 해요.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해봅시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은 의미가 없어. 등차 수열은 계속 더해져가는 거.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수열 자체도 계속 커져가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해져 나가면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는 여러 가지 예시 중에 하나는 등비 수열이에요. 요거는 이제 따로 배울 거야. 알았죠? 따로 배우긴 할 텐데 예시를 한두 개만 좀 풀어봅시다. 무한히 더하세요. 즉 다시 말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M부터라고 할까요? M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도록 여기가 n-1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실제로 1 더하고 2분의 1 더하고 4분의 1 더하고 했었잖아. 그지? 선생님이 이렇게 얘는 좀 특별한 애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얘를 리미트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꾸는 식 반드시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알았어요? 급수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제일 중요한 식이 바로 이 식으로 반드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분의 1의 k-1제곱이죠? 우린 등비수열의 합 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을 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2분의 1분의 맞죠? 여기 보여? 잘 보여? 첫째 항 1 그 다음에 1의 n제곱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항의 개수 됐죠? 자, n이 무한대로 갔어. 오케이. 등비수열 공비가 1보다 어때? 작아. 그럼 어디로 가? 오케이. 드디어 민준이가 살아났어요. 0. 그쵸? 그럼 남는 건 2분의 1분의 1이죠? 2분의 1분의 1은 아까 얼마라 그랬죠? 2. 그래서 답은 2. 아까 결과랑 똑같네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부분 분수예요.
정말로 많이 쓰이니까 꼭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부분분수는 뭐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거부터 합시다. A랑 B랑 곱하기 분의 1은 보통 B를 좀 큰 쪽에 놔요. 뒤쪽에 B를 큰 쪽에 놓는 거야. 뒤쪽에 쓰는 거. 그러면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가장 좀 선생님 미안한데 가장 간단한 예시로 가장 간단한 예시. 시그마 선생님은 좀 쉽게 풀고 너희들은 좀 어려운 문제 풀고 대신 질문 받아주니까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굳이 쓰자면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급수는 반드시 합의 수열의 극한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 분의 1로 그쵸? 어라? 이거 봐라. 물론 여기서부터 해도 돼요 얘는. 근데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합시다. 알았죠? 이게 사실 좀 더 명확한 의미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놈 부분분수네. 요게 a고 요게 b면 b 빼기 a는 1이죠? 그래서 1이고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속 가서 어디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까지 이렇게 되죠. 답 나와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처음은 일일이 다 요 항에 뒤에 게 앞에 거랑 지워지죠? 그죠? 그 규칙으로 계속 지우면 돼요. 뒤에 게 앞에 거, 뒤에 게 앞에 거, 뒤에 게 앞에 거 이렇게.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너는 0이 됩니다. 따라서 결과는 이렇게 푸는 거죠. 괜찮아요? 할만하겠죠? 부분분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참고로 이렇게 합시다. 요거는
아무데나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밑에다 써도 되겠네요. 여기다 쓸까 그냥? 누가? 얘가. 알았죠? 이게 n제곱분의 1이 수렴하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n제곱분의 1이 수렴하는지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보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얘를 가지고. 그 결과는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좀 어려운가? 모르겠네? 저거는 즉 일단 n제곱분의 1의 수렴값이 얼마인지는 사실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그 수렴을 증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 때 사용하는 식이 얘예요. 그런 거는 그냥 일단 저거만 놓고 지금 우린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교대로 같은 값이 나올 때 사실 부분분수도 여기 속해요. 근데 부분분수는 워낙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항으로 쓰는 거고 얘는 그냥 저걸 통틀어서 교대로 같은 값이 나오는 수열을 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 중에서 어떤 예쁜 애가 있을까요? 예쁘진 않지만 해봅시다. 이런 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리화죠. 얘는 1 집어넣어보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루트 4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지. 값이 점점점 작아지잖아, 그치?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제곱 같은 애들은 수렴해요. 그 대신 n분의 1은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느 경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는 수렴할까 발산할까?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은 무한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죠.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왠지 유리화 좀 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이제 여러분이 루트를 보면 이게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조금 유리화를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함부로 유리화 시켰다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래서 얘는 얼마를 곱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이 값을 곱할 거예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할 거예요. 네.